안녕하세요. 서민 오키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0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특별공급에 대한 변경되는 내용과 변경 배점 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이 2020년 10월 19일에 일부 개정된다라고 고시가 됐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여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지침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알림 소식란에 2020년 10월 27일자 기준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고시 발령문이라고 제목을 조회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지문에 첨부된 첨부 파일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재검토 기한을 살펴보면요. 이번에 고시 발령된 내용도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본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본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제3조 우선 공급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기존과 변경되지 않고 동일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는 3년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되고요. 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이사라든가 대표이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의 경우에는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지 되고요. 무주택 세대 주일 필요는 없지만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지금 재직 중인 기업이 부동산업이나 일반용, 무도용 주점업이라던가 갬블링업이나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첨부 서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를 우대하고자 재직기간에 대한 배점을 60점에서 75점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에 대한 배점 상식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라고 하고요.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추가 반영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배점 방식에 대해서 변경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선 공급자로 추천이 된 후에 해당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일에 미청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 특별한 페널티가 없어서 정말 청약하고 싶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부여한다라고 하고요. 또 미청약 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통보를 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의 근로자가 특별공급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배점 기준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주택건설 지역 재직 시 각각 5점의 배점을 부여받는 이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대한 배점이 60점에서 75점으로 크게 확대가 됐고요. 산정하는 근거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의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대한 산정 방식은요, 60점을 초과할 수 없고요.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마다 3점, 이전에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1년마다 2점의 점수를 부여해서 각각을 합해서 점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변경되는 규정의 경우에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일단은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의 재직기간만 인정이 되고요. 그게 현 직장이든 이전 직장이든 다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한 총 재직 기간에서 1년 미만의 개월수는 절사를 하고요. 총 재직 기간의 연수의 3을 곱해서 일단 값을 하나 선정을 하고요. 또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직했던 이전 중소기업 숫자에 2를 곱해서 앞에 숫자에서 이게 뒤에 숫자를 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75점은 초과할 수 없는 그런 기준으로 산정 방식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재직기간 산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재직기간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직기간을 모두 합해서 총 재직기간에서 1년 미만의 개월수를 절사하고요. 이 총 재직한 연수의 3을 곱하고요.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의 1을 곱해서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이제 빼서 재직기간을 산정하게 되고 최대 7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60점이 한계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25년을 한 직장을 근무했다라고 하면은 25 곱하기 3에서 최대 75점의 배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근무 경력에 대해서 이제 산정할 때 이제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는 양식인데요. 현 직장 같은 경우 이제 근무 시작일을 입력하고요. 근무 종료일은 기관 추천 신청하는 날짜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근무 기간이 몇 년 몇 개월 산정이 됩니다. 이전 직장 같은 경우는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근무했던 중소기업을 다 입력을 하는데요. 변경되는 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작일과 근무 종료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근무 기간이 산정이 되고요.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이 총 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을 총 근무한 기간이 같이 합해서 9년 1개월이다라고 이렇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9년에 3점을 곱해서 점수를 하나 산정하고요. 이전 직장 1년 이상 근무한 이전 직장이 3개면 3 곱하기 2에서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빼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 근무 일수에 대한 배점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현 직장을 4년 3개월 재직했고 이전 직장을 4년 8개월 재직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전 직장은 종전 규정과 변경되는 규정의 비교를 위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만 포함을 했습니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이전 중소기업 숫자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한번 산정을 해보면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현 직장의 4년 곱하기 3점에서 12점, 이전 직장 4년 곱하기 2점에서 8점에서 12 더하기 8에서 이제 20점의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변경되는 규정으로 한번 산정을 해보면요.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재직기간을 모두 합한 총 재직기간 1년당 3점이고요. 1년 미만 기간은 절사해야 되기 때문에 4년 3개월과 4년 8개월을 합하게 되면 8년 11개월입니다. 11개월은 이제 절사하고요. 8 곱하기 3에서 24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현 직장 전에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이 이제 1개일 때는 2점, 2개일 때는 4점, 3개일 때는 6점에서 앞에 숫자에서 이제 뒤에 그 재직한 중소기업 숫자를 각각 빼게 되면 22점, 20점, 18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종전 기준과 이제 변경되는 기준이 결국은 이제 1년 이상 근무한 이전 중소기업 숫자에 따라서 점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배점 기준표 달라지는 부분은요. 제조 소기업 재직일 때 5점, 뿌리산업 재직일 때 5점에서 종전 규정은 각각 5점, 5점, 10점까지 배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변경되는 규정에서는 제조 소기업에 근무하거나 뿌리산업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합해서 5점의 배점으로 배점이 축소가 됐습니다. 뿌리산업의 범위는 주조산업, 금형산업, 소성 가공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용접산업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수상 경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점은 5점으로 동일하고요. 달라진 부분은 이제 2점의 배점을 받게 되는 부분이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정부투자기관장에게 받은 표창이나 상장이 다 포함이 됐는데요. 변경되는 규정에서는 정부투자기관장에게 받은 표창이나 상장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수상일로부터 신청하는 기간까지 기산을 해서 훈 포장은 11년, 대통령 표창이나 상장은 7년, 국무총리 표창이나 상장은 5년이고요. 기타 표창이나 상장은 3년까지 유효합니다. 다음은 기술, 기능, 인력 및 핵심 인력에 대한 배점인데요. 10점에서 7점으로 점수가 좀 작아졌고요. 그리고 연구 전담 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인 경우 기존에 이제 7점을 받았다면 5점으로 점수가 축소가 됐고, 기존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제외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당 항목이 삭제가 됩니다. 성과공제 만기자도 기존에 3점에서 2점으로 점수가 좀 축소가 됐고요. 반영하는 기준도 좀 달라져서요.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술기능 인력 및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그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는 게 7점 초과할 수 없는 걸로 바뀌었고요.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에서 연구전담 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7점을 받는다. 다만 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단서가 있었는데, 변경되는 내용에서는 이제 점수가 7점에서 5점으로 감소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의미한다는 그런 해당 항목은 이제 삭제가 됩니다. 비수도권에 소재한다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 사업에 가입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자로서 기존에는 이제 가입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3년 동안 3점을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유효 기간이 3년으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변경되는 내용에서는 이 5년 이상인 자는 가입 기간 5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가입 당시의 중소기업에 계속 재직을 한다라고 하면 유효 기간 없이 2점의 점수를 부여받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격증 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점이 5점에서 3점으로 축소가 되고요.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 5점 부여받았던 게 3점으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4점에서 2점으로, 기능사도 3점에서 1점으로 이렇게 자격증 보유에 대한 배점은 축소되게 됩니다.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유리한 한 개만 항목을 인정하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일 때 자녀수 1명이면 1점, 2명이면 3점, 3명 이상이면 5점인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주택건설 지역에 재직일 경우에 주택건설 지역과 재직하고 있는 그 재직회사가 동일한 시라고 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이런 경우일 경우, 또는 동일한 시나 군에 소재하거나 주택의 건설 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는 5점의 가점을 부여받는 부분은 기존과 변경되는 부분 동일합니다. 다음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 무주택 기간에 대한 배점이 5점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공급 대상자가 세대원 포함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5점의 가점을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경우 이제 지방청장은 추천 후보자의 무주택 기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요, 전산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뢰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우선 공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또 신청자와 동일한 그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나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해서 전원이 주택 소유 현황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배점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근 5년을 포함해서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라고 하는 서약서를 꼭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 신설된 부분은요, 추천을 받고 미청약하는 경우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추천자가 사업주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에 해당 아파트의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청약하지 않는 경우는요, 기존에는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하지 않고 그 후에 또 다른 특별공급에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요, 그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는 10점,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5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대신 기관 추천 신청자로 당첨이 된 다음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 2일 안에 별지 252 서식에 주택우선 공급 추천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한다라고 하면 이런 페널티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천 신청 취하서를 내게 되면 당첨자 본인 그 다음에 예비 당첨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분이 다시 이제 특별공급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완 조치는 잘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에 대한 부분은요, 각 호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산정해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 아파트 사업 주체에 별지 5호 서식과 같이 이렇게 추천자들을 기입을 해서 보내게 되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는요, 첫 번째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동점이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조 제한사항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요,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전매 제한이 10년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이 더 긴 거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관 추천에 대한 신청하실 때는 방법이 온라인, 오프라인은 방문이나 우체국 빠른 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는요, 제출해야 될 서류가 별지 2호의 추천 신청서, 별지 3호의 주택 우선 공급 서약서, 그 다음에 별지 5호의 배점 기준표와 별지 6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제출 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에 대해서 주의사항은요, 제출 서류는 별지 2호, 3호, 6호를 제출하시면 되고, 분야별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반드시 하셔야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고시 발령이 3개월 경과 후인 2021년 1월 20일부터이기 때문에요. 구조 사망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주민등록 등본이라던가 사업자 등록 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또 재무제표 필요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 규정대로 신청인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3개월 이내 것만 가능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이전 발급분도 유효하지만 그 외에 신청 구비 서류의 경우는 해당 아파트에 기관 추천 공고 이후에 작성된 서류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필수 서류를 미제출하게 되면 자동 탈락되고요. 모집 마감 후에는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또 이전 직장의 사업자 번호는 반드시 기입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자 번호를 모를 경우는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빙 서류를 발급할 때 이전 재직 사업자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모를 경우라도 대표자 성함은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때는요, 해당 인적사항이라던가 소속 회사에 대한 부분을 기입하시면 되고요. 기타 이런 첨부하는 서류들은 스캔을 떠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에는 이렇게 신청하는 온라인상에서 양식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 규정과 2021년 1월 20일부터 변경되는 규정으로 한번 산정해 보셨을 때 점수가 올라가는 분도 있고 내려가는 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을 하게 되면 75점까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확대가 된 부분이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지금 해당되는 점수들을 잘 산정해 보셔서 꾸준하게 중소기업 장기 근속에 대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